질문을 주셔가지고, 미리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왜 썼지? 근데 처음에는 약간 숙제하듯이 쓴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동 청소년 복지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책을 쓰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숙제하듯이 썼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났던 것 같아요. 뭔가 아동 정책에서의 변화의 계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희한하게 저희가 20년 단위로 뭔가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동복지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전부터 뭐 전쟁과로 인한 아동 고아원이나 뭐 입양이나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 이제 체계화된 게 1961년 아동복리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 2000년에는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게 있었고, 2021년에는 뭐 징계권 조항이 이제 삭제되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하여튼 20년 단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를 뭔가 추동하는데 이 책이 뭔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한 권의 책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에서 뭔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녹아져 있는 책입니다.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녹아져 있는 책이라서, 그 고민들을 함께 뭐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거기서 뭔가 완성도가 높고 디테일이 높은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동정책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을 할 만큼 아동정책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정책의 수준이 낮았는데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동은 주로 이제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동도 뭔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뭔가 삶의 주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이제 환경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도 그에 걸맞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제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책은 뭐 저의 성장 과정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다른 모든 분들처럼 합리적인 체벌에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맞고 자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제대로 된 뭐 환경에서 매를 한 대를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인 체벌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체벌 금지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해외 입양 같은 경우도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외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든지,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성인 중심적 시각이었는데 이제 아동의 권리적인 입장으로 이제 변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그 제가 성장했던 과정을 지금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아동 복지라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내실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달 체계를 충실하게 만드는 게 이제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의 꼭지에 맞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뭐가 필요할지 와 관련해서 뭐 입양이라든지 뭐 가정위탁이라든지 시설 보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실하게 다뤘고, 그리고 모든 아동에게 이제 필요한 걸로 뭐 보육이랄지 돌봄이랄지 뭐 아동학대 보호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전달 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도 담고 있어서 그 세 가지를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뭐 20년간 굉장히 큰 아동복지에서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많이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향후 20년간 또 변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짚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뭐 팬데믹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아동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나 아동이나 뭐 아동과 가족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근 변화까지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단순하게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만을 한 게 아니고 저는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게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해서도 나아가야 될 지점이 있지만 저는 문화와 관련된 게 많이 변해야지 전체적인 사회 구조 같은 것도 이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징계권 조항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고 예전처럼 체벌로 훈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나 아동학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늘 살아온 대로 살고 해온 대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문화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조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역할이 책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동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옛날 문제, 뭐 빈곤 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 학대가 실제로 이제 디지털 환경에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내에서의 아동 학대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뭐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답이 가까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답에 가까워지기보다 저는 더 다른 가능성, 맥락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워지고 정답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동력을 그런 부분에서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아동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학생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분이라든지 정책 입안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읽고 저한테 또 코멘트를 주세요. 뭐 오늘도 뭐 이 책을 혹시 읽으실 분들이 있으면 읽고 뭐 개선해야 될 점이나 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음 개정판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이제 뭐 상아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저는 현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제가 직접 뭐 서비스 실천 현장에 있은 건 아니지만 서비스 실천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뭐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분들의 현장에서의 노고들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요구, 현장에서 이제 일하면서 생겼던 요구들을 제가 지금 듣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노력했기 때문에 여하튼 뭐 저는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실천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동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청년 정책은 기재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담당 부서가 이렇게 다르게 분절해서 진행되는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진행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연계 통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은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던 기관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통합을 하면 훨씬 더 판이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할 건데 지금까지는 막 환영받기보다는 비난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변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미친 생각을 통해서 세상이 변해왔거든요. 처음에 뭐 여성이 투표를 할 수 있다거나 하늘을 날 수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해본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성도 투표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하늘을 날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앞서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그냥 뭐 저 혼자 앞서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미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곳의 역사는 정복자와 지배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뭐 아동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 변방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동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아동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가정에서 잘 성장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도 가정 내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시양이라는 제도, 수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입양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시설은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구빈원이라고 해서 그 남녀노소 상관없이 막 혼합 수용하다가 고아원이라는 곳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가톨릭은 주로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었는데 가톨릭에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고아들을 기차를 태워서 미국 같은 경우에 기차를 태워서 남부나 서부로 보내서 가정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개신교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가정위탁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든지, 하여간 굉장히 아동의 돌봄과 보호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뭔가 제 얘기가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독자 친화적인 뭐 대중서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뭐 나중에 이제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많이 소개하는 책들인데, 저는 아동기의 가장 큰 위험이 빈곤과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빈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조금 있는데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거는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불평등한 어린 시절, 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불평등하고 빈곤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뭐 교육에서의 격차, 그리고 이후에 뭔가 성장 과정에서 격차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물림되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기에 이제 부정적 생애 경험이라 해서 뭐 학대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학대거든요. 그래서 학대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책, 몸은 기억한다든지, 뭐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라든지, 뭐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양과 관련해서도 아마 뭐 제가 아까 전에 해외 입양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제가 해외 입양,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인 입양은 특히 더 안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려면 해외 입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구원과 밀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입양이 줄어들면서 다른 나라에서 또 해외 입양이 거의 산업처럼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이가 사고팔고의 대상, 뭐 수출의 대상처럼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 특히 후진국의 아이들이 부모랑 살지 못하고 보호자랑 살지 못하고 지역을 넘어서 뭐 선진국에서 보호되는 게 꼭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책이라는 게 너무 교훈적인 것도 있지만 뭔가 논란거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야지 뭐 생각할 거리도 만들어내고 뭔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는 밀매 구원과 밀매라는 책을 추천합니다.